마음껏 배우고 꿈꿔봐. 학생의 찐 미래를 연결해주는 차별화된 시스템과 최고의 인프라가 있으니까. 어때? 기대되지 않아? 경상국립대학교엔 목표를 향한 단 한 개의 도전만 있을 뿐 한계는 없으니까. 미래를 밝히는 빛. GNU 경상국립대학교.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들의 이야기, 치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사천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조기 검진, 예방교육, 인지재활 프로그램, 치매 가족 지원, 개인별 맞춤 프로그램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치매 걱정 없는 사천. 사천시 치매안심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일본 원전오염수 방류 이후 지역 수산업계는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상반된 분석을 내놨습니다. 대형마트 수산물 매출 조사 결과 지난해보다 늘었다는 게 이유입니다. 진주시의회가 한 차례 부결시켰던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시의회는 이사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산청군 의회가 임시회를 열고 산청군이 제출한 6,856억 원의 추경안을 심의했습니다. 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 운용 계획이 타당하다고 보고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진주와 남해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7명이 졸업까지 6개월이 남았지만 이미 공무원에 합격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사회에 나서는 영광의 얼굴을 만나보겠습니다. 남해 상주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4박 5일간 바랫길 걷기를 마쳤습니다. 지역민의 삶을 살펴보고 추억도 쌓는 생생한 교육 현장을 동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일본 원전오염수 방류로 지역 수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죠. 수산물 판매량이나 매출 등이 모두 급감하고 있다는 게 지역 수산업계의 공통된 입장인데요. 하지만 정부는 일본 오염수 방류 직후 대형마트와 도매시장의 매출 확인 결과 오히려 지난해보다 늘었다며 소비 위축 현상은 보이지 않았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일본의 원전오염수 방류를 두고 지속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온 서부경남 수산업계. 방류가 이뤄지기 이전은 물론 방류 이후에도 각종 캠페인을 통해 지역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 수산물 소비가 크게 위축되면서 어민들이 입는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는 소비자들도 벌써 방류를 시켰으니까 못 먹잖아. 안 먹으려는 현상이다. 수산물을 취급하는 개개인뿐만 아니라 지역 수협도 같은 입장입니다. 작년 대비 한 50% 매출이 떨어졌고 또한 어업인이라든지 관련 종사 횟집이라든지 상가에 계시면 상당히 생계 타격이 많습니다. 정말 먹기 살기 힘듭니다. 작년보다 우리 녹차 참수 어민들 녹차 참수가 한 1,000kg, 한 1,000톤 정도 지금 안 나갔거든요. 우리 정부에서 안 도와주면은 우리 어민들이 지금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하지만 정부는 오염수 방류 이후 통계적으로 확인된 수산물 소비 위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방류 직후인 24일과 25일 대형마트 3사의 수산물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68% 정도 늘어났다는 겁니다. 또 수도권 지역 수산물 도매시장 기준으로도 소비가 늘어난 걸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방류 직후에 당초 저희가 우려했던 그런 수산물 위축, 가시적인 위축 상황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간접적으로 수산물 판매량을 알 수 있는 수도권의 대표 도매시장, 판매장의 부산물 배출량을 조사를 해보니까요. 방류 주요 시장, 노량진, 가락시장, 구리시장 배출량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8.6% 감소했지만 방류 전 대비해서는 11.9%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수산물 소비 활성화 지원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트와 소매점, 온라인 쇼핑몰에서 시행하는 수산물 할인 행사와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발행 등 크게 3개 방식으로 지원되며 5일 국무회의에서는 관련 긴급 예비비 800억 원을 추가 투입하는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최근 진주시의 최대 화두 중 하나는 바로 시설관리공단이었습니다. 진주시는 효율적인 공공시설물 관리가 필요하다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7월 의회에서 이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이유로 공단 설립 조례안 심사가 보류되기도 했습니다. 8일 열린 진주시의회에서 이 조례안이 최종 통과됐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숫자도 종류도 점차 늘고 있는 진주 지역 내 공공시설물. 그 관리와 운영 부담이 커지자 진주시는 공공시설 운영 효율화를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종합경기장과 중앙지하도 상가 등 공공시설 7곳의 업무, 인력 조정 등으로 기대되는 수지 개선 효과는 향후 5년간 60억여 원가량. 공단 설립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순항하는 듯 보였는데 이후 본회의에서 조례안 심사가 보류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내실 있는 공단 운영을 위해 시의회와 관리구조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이사장 임명에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설립될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의 경우도 이 법에 따른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야만 합니다. 의회에서도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 제정, 실무 절차인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를 구성 등 이후 관련 논의가 이어지길 수차례 8일 열린 진주시 의회에서 조례안이 다시 상정됐는데 결국 최종 가결됐습니다. 조례안 심사 보류의 핵심 이유 중 하나였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청문회 관련 내용은 같은 날 통과된 진주시 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포함됐습니다. 부칙 제1조의 공표한 날로부터를 2023년 9월 22일 투표로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한편 이날 진주시 의회에선 제2회 추경 예산안 2조 3,517억 원 중 실크산업혁신센터 보일러 교체 비용 7천만 원이 삭감 통과됐습니다. 일단 본회의 문턱을 넘어선 진주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 진주시의 당초 계획처럼 공단이 연내 출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하주입니다. 산청군이 군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 가결됐습니다. 제1회 추경보다 225억 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조서희 기자입니다. 제292회 산청군 의회 임시회가 10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폐회했습니다. 산청군 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20건의 안건이 심사됐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선 제2회 추경도 심의됐는데 산청군이 제출한 안은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를 합쳐 6,856억 원 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보다 225억 원 늘어난 수준으로 주요 사업은 엑스포 성공 개최와 주민 소득 증대 등의 내용입니다. 군의회는 심의와 의결을 거쳐 군이 제출한 원안 그대로 가결키로 했습니다.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임시회 마지막 날 5분 자유발언도 진행됐습니다. 해충 방제를 위한 친환경 포충기 설치를 늘려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도 운용되고 있긴 하지만 농경지와 과수원 등으로 확대해 더 큰 효과를 거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유입되어 시기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발생하는 외래 돌발 해충으로부터의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동해보감촌 편의시설 설치부터 공영버스 노후 차량 교체까지 다양한 현안 사업이 반영된 이번 추경 예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세계전통의학 항로와 엑스포를 앞두고 산청군 의회도 엑스포 홍보에 더 집중할 예정입니다. SCS 조서입니다. 사천시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건설항공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이 지역 현안 사업장을 점검했습니다. 8일 건설항공위원회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경남지부를 찾아 우주항공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방구랑 도시재생사업과 청널공원 붕괴 위험지역 정비 현장 등을 찾아 공사 진행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하동군청의 방향성을 알 수 있는 도시 브랜드가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공모와 국민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친 하동군은 별천지 하동을 하동군 도시 브랜드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브랜드 안은 원 안에 하동군 13개 읍면 특산물과 명소를 시각화했습니다. 하동군은 브랜드 의미 구체화, 상징물 조례 제정 등을 거쳐 군청 홈페이지에 이미지를 배포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상국립대 국어문화원과 한글학회 진주지회, 사단법인 토막이말 바라기가 아름다운 우리말 가게 이름 뽑기에 들어갑니다. 제577돌 한글날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공모는 경남도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는 순 우리말로 된 가게 이름과 추천 이유를 9월 3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접수 방법은 경상국립대 국어문화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 워낙 쉽지 않다 보니 요즘엔 특성화고에 입학해 대학 진학보다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도 많죠. 고졸인재 공직 진출을 돕기 위해 교육청이 교육공무직 특성화고 전형을 도입했는데요. 올해는 서부 경남에서 절반 가까운 합격자들이 나오면서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조리실에 모여있는 학생들이 제빵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능숙한 솜씨로 손을 놀리는 한 학생은 어엿한 예비 공무원입니다. 저는 10월 초에 이제 척속초등학교에 이제 들어가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살짝 걱정도 되긴 하지만 이제 그래도 기대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시험에서 특성화고 전형이 도입된 건 지난해. 고교 인재의 취업을 돕기 위해 도입된 건데 이번 시험엔 교무행정원 직렬이 추가되며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 15명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서부 경남의 경우 진주에서 4명, 남해에서 3명이 합격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2월 달에 이제 어디 학교에 배정됐는지 나오고 3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이제 근무를 할 것 같아요. 지금 주위 친구들은 아직 안 되고 대학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이런 좋은 TO가 떴을 때 꼭 해봐야 된다 생각해요. 학생들 사이에서는 공무직에 대한 인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안정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특성화고 전형 교무행정원은 경남 전체에서 3.7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진주에서는 경쟁률이 9대 1에 달했습니다. 고용 안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안정적인 직업이라든지 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일, 이런 일을 찾다 보니까 공무원 위주로 애들이 선호도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더 살려서 취업 확정으로 발령 전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 실력을 쌓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조리 기능장 그거 연습 자격증 따려고 준비 중이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실습은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계속 연습하면서 실력도 향상하고 나중에 조리 실무사가 돼서 학생들에게 좀 더 맛있는 기대가 되는 급식을 만들려고 노력 중입니다. 졸업까지 반년 가까이 남았지만 경남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이름을 올리게 될 학생들. 특성화고 전형의 도입으로 고졸 인재의 공직 진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진주시립도서관이 이달 11일부터 2023년 하반기 찾아가는 도서관 문화교실을 운영합니다.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어린이를 위해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총 12차 시로 진행되며 책 읽기와 글쓰기, 만들기 등 다양한 독후 활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하반기 수업은 LH 행복꿈터 지수 들꽃 지역아동센터와 상대배움터 지역아동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사천시 우주항공국민체육센터가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에 위치한 우주항공체육센터는 수영장과 헬스장, 탁구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주중 8일간 진행되며 현장 선착순으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시범 운영 기간 시민 안전을 위해 수영장과 어린이풀, 탁구장 등의 이용 정원이 제한됩니다. 사천시는 수영 강사 채용과 시설물 보완 등이 마무리되는 오는 10월쯤에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산청군이 9월과 10월에 산청 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합니다. 이번 확대 발행은 산청 엑스포와 산청 한방 약초 축제, 추석을 앞두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습니다. 확대 규모는 평월보다 30% 늘어난 60억 원 수준이며 1인당 4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남해군과 하동군이 상생 발전을 위한 교류 행사를 열었습니다. 두 지자체는 지난 7일 아난티 남해에서 행사를 열고 협력과 상생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남해군수와 하동군수, 각 의회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양 군과 군의회는 상호 110만 원씩 총 220만 원의 고향사랑 기부금을 서로 기탁하기도 했습니다. 사천해경이 지역 내 항포구의 장기 방치 선박 2차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장기 방치 선박은 주인이 없거나 장기간 운행하지 않고 노후화돼 침수나 침몰 가능성이 높은 선박을 의미합니다. 이번 실태 조사는 사천해경과 민간해양구조대 드론 수색대, 사천시청, 지역 군부대 등이 참여했으며 선박 현황과 소유자 파악 등을 위주로 진행됐습니다. 지역에서 나는 약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건립된 함양약초과학관이 오는 12월 폐관된다고 합니다. 그간 운영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찾는 사람이 계속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주간 함양 곽용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곽용군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함양약초과학관 폐관 소식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이미 지난 5월 폐관이 결정됐지만 기간제 근로자 및 각종의 계약들로 인해 올해 12월까지 개장이 연장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체험관에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어 운영됐지만 방문객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예산만 낭비한 셈이 되었습니다. 시설 규모 135평의 함양약초과학관은 과학기술정보통상부 과학기술진흥자금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 국비 10억, 군비 20억, 총 30억을 들여 2010년 아니면 하원리 일원에 건립됐습니다. 준공 당시만 해도 하루 평균 27명이 찾았지만 올해 들어서는 하루 평균 5명 방문에 그쳤습니다. 네, 최근 직접 과학관을 방문해 둘러보셨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현장은 어땠습니까? 취재진은 8월 초 중순 총 3차례에 걸쳐 아니면 약초과학관을 방문했습니다. 1층 안내소를 비롯한 건물 내부는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전시실에는 언제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사상 체질 분석기를 비롯한 각종의 기기들이 그간의 관리 부실을 나타냈습니다. 이 밖에도 전시실 한편에는 기간이 한참 지난 해묵은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찾는 방문객은 해를 거듭하며 감소하고 있으나 시설 유지에 따른 예산은 12년간 총 7억 원이 사용됐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 과학관 폐관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함양군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함양군은 약초과학관 폐관에 따른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중 체험관 일부를 아니면 약초시장 인근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방문객들이 대폭 감소했다며 그간 과학관을 두고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정부에서 예산을 받은 사업이기에 용도 변경이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곽용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인 예산에 비해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며 결국 과학관의 폐관이 결정됐는데요. 지역 약초를 알릴 수 있는 보다 매력적인 콘텐츠 발굴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부경남 GPG기였습니다. 학생들이 잠시 책을 내려놓고 자연으로 향했습니다. 경남 최초의 대안교육 특성화 중학교, 남해 상주중학교 학생들이 4박 5일 일정으로 남해 발해길을 걸었습니다. 주민의 삶과 자연을 느끼면서 남해를 더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나경보 기자가 함께 걸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생명의 길이고 삶의 길이고 또 예한이 담겨져 있는 그런 길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 학교로서 우리 지역을 이해하고 더 우리가
개인이 살아갈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갖다가 깨닫는 다리도 너무 아프고 날씨가 너무 더워서 너무 힘들기도 해서 막 중간에 포기하고 막 집으로 돌아가고 싶기도 했는데 이제 또 막상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걷다 보니까 되게 재밌기도 하고 선생님들한테 감사하기도 해요. 대부분 학교에서 이 시간에 앉아서 공부하는데 이렇게 걸으면서 애들이랑 추억도 만들고 좋은 경험해서 좋네요. 전지중! 금요일은 이슬이 풀잎에 맺힌다는 절기 백로였습니다. 절기 그대로 아침 저녁으로 쌀쌀했는데요. 주말에도 아침 최저기온이 17도 내외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30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큰 환절기인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 우리 지역 맑고 쾌청한 하늘 보이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진주와 사천 17도, 하동 18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9도에서 3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는데요. 광주는 오후부터 하늘빛이 다소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1도, 세종 18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28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종일 맑겠는데요. 물결은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서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두물, 만조 시각은 오후 6시 11분, 간조 시각은 오전 10시 53분 예상됩니다. 삼천포 역의 운항정보입니다. 삼천포와 제주도를 오가는 배는 토요일 휴항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 오후에는 하늘빛이 다소 흐려지겠는데요. 뚜렷한 비 소식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천시의회 강명수 의원입니다. 사천시의 80세 이상 인구가 사천시 전체 인구의 약 7%에 해당하는 약 7천여 명입니다. 80세 이상 분들의 대부분은 버스를 이용하더라도 거동이 불편하기에 성하차에 어려움이 많아 버스 이용을 꺼려하십니다. 저상버스를 투입하자니 버스 회사의 경제성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어르신을 위한 교도택시카드 제도가 필요합니다. 교도택시카드는 8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카드로 장날에 편하게 장보러 가시고 약국도 가시고 병원에도 편하게 가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요 증가로 택시기사님들에게도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것입니다. 어르신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풍족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모시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